인생의 지혜와 통찰. 상황이 빚어낸 성격, 과연 그게 당신의 전부일까? 내면 성장을 위한 깊이 있는 자기 이해 여정. 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 시니어 단상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깊은 공감과 따뜻한 위로, 그리고 잔잔한 미소를 선물해 드릴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아마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도대체 어떻게 저런 결정을 내릴 수 있지? 혹은 어쩌면 저렇게 무례할 수 있지? 우리는 타인을 볼 때 혹은 자신을 돌아볼 때 특정한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며 그 사람의 전부를 판단하게 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순간의 감정이나 특정 행동에 너무 쉽게 전체를 재단해버리곤 하죠.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떤 특정한 상황이 그 사람의 성격 전체를 나타내는 건 아니라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우리가 쉽게 망각하는 아주 중요한 진실에 대해 깊이 있고 섬세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한층 더 넓혀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잠시 다른 복잡한 생각은 접어두시고 오롯이 이 영상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 순간 셀 수 없이 많은 상황에 직면합니다. 어떤 날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들로 가득 차기도 하고, 어떤 날은 슬픔과 좌절감에 잠기기도 하며, 때로는 당황스럽거나 불같이 화가 치밀어 오르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도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다채로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각자 지닌 내면의 경험과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과 행동은 때때로 우리의 본래 성격과는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그 누구보다 침착하고 온화한 성품을 지녔다고 알려진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길거리에서 작은 시비에 휘말려 평소답지 않게 크게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이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그 순간의 모습만을 보고는 무의식 중에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었구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군이라고 쉽게 단정 지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요? 단 한 번의, 그것도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행동이나 반응이 과연 그 사람의 본질적인 성격 전체를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성격은 마치 거대하고 신비로운 빙산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것은 수면 위에 아슬아슬하게 드러난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며, 그 아래에는 훨씬 더 광대하고 복잡하며 심오한 내면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격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거대한 빙산의 한 조각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면 위에 드러난 특정한 행동이나 반응은 그 사람이 처한 외부 상황의 압력, 그 순간 그를 지배하는 감정 상태, 그리고 심지어는 전날 밤 잠을 충분히 잤는지, 아침 식사를 제대로 했는지, 혹은 사소한 몸에 불편함이 있었는지와 같은 아주 미세하고 사소한 요인들에 의해서도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심지어 날씨나 주변의 소음 같은 외부 환경조차도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평소에 그렇게 침착했던 사람이 전날 밤새도록 잠 못 이루며 가족 문제로 깊은 고민에 잠겨 있었거나 출근길에 좋지 않은 소식을 갑작스럽게 듣게 되었다면, 그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었던 작은 자극에도 평소와는 현저하게 다르게 예민하고 과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그 사람의 본질적인 성격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외부 환경의 압력과 그 사람의 일시적인 내부 상태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인 것입니다. 마치 물속의 온도가 달라지면 물고기의 행동이 달라지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황의 힘을 너무나도 쉽게 간과하곤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기본적 귀인, 오류라는 매우 중요한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는 타인의 행동을 설명하고 판단할 때 그 행동을 유발한 외부의 상황적 요인의 영향은 과소평가하고, 오히려 그 사람의 내적인 성격이나 타고난 기질의 영향은 비정상적으로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시험을 망쳤을 때 우리는 흔히 저 학생은 게으르거나 머리가 좋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고 성급하게 단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이 시험 전날 밤새도록 아픈 가족을 간호해야 했다거나 시험 당일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을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상황적 요인은 쉽게 간과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본적 기인 오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발생하며 이로 인해 우리는 타인을 오해하고 잘못 판단하며 때로는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오류는 심지어 자기 자신을 판단할 때도 나타나 자신의 실패는 상황 탓으로 돌리고 타인의 실패는 성격 탓으로 돌리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시니어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역할과 다채로운 상황들을 경험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자녀로서 엄격하거나 인자한 부모로서 한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로서 때로는 치열한 경쟁 속의 직장인으로서 혹은 때로는 한없이 편안한 친구로서 각기 다른 상황과 역할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가면을 쓰고 살아왔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누구보다 강인하고 단호한 모습을 보이며 책임을 다해야 했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하며 이해심 깊은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다양한 모습들은 분명히 우리라는 존재의 소중한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 어떤 특정한 한순간의 모습도 나의 전부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다채로운 모습들이 마치 수많은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을 완성하듯이 나라는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존재를 풍부하게 형성하는 것이죠. 우리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결코 위선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반응하는 인간 본연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입니다. 그렇다면 특정한 상황이 그 사람의 성격 전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상황은 그의 내면의 생각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왜 그것이 그 사람이 더욱 성숙하고 발전해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 이제부터 좀 더 깊이 있고 통찰력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의 내면의 생각, 즉 그 사람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가치관, 신념, 감정, 욕구,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등은 외부 상황과 끊임없이 그리고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합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해석하며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내면의 생각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그리고 그 인식과 해석은 다시 우리의 행동과 반응을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즉 외부 상황은 우리의 내면이 외부 세계로 표출되는 일종의 투영되는 무대와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똑같이 예상치 못한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객관적으로는 동일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두 사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 상황을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절망적인 위기로 인식하고 깊은 좌절감에 빠져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이 상황을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도전이자 성장통으로 인식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며 역경을 극복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객관적인 상황이지만 두 사람의 내면의 생각, 즉 그들의 삶에 대한 태도와 핵심적인 신념에 따라 전혀 다른 감정적 반응과 행동적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똑같은 흙탕물 속에서도 연꽃은 더럽혀지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처럼 상황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아주 정확하고 냉정한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는지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생각과 감정, 그리고 잠재된 신념들을 보다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평소에는 경험하기 싫었던 불편하거나 스트레스를 주거나 때로는 고통스러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의 내면은 역설적으로 더욱 선명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편안하고 순조로운 상황에서는 굳이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던 숨겨진 불안감이나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편견, 혹은 자신도 몰랐던 가치관의 충돌과 같은 내면의 문제들이 위기 상황이나 압박 속에서 불쑥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자신을 매우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사소한 오해나 불편한 일에 예상치 못하게 크게 화를 내거나 비난하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내심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감정 조절이 미숙하거나 예상치 못한 약점이 있었구나 하고 스스로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지하고 깨닫는 과정, 바로 이 깨달음의 순간이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됩니다. 마치 깨진 거울 조각들이 모여 온전한 거울이 되듯이 이러한 깨달음들이 모여 더 단단한 내면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욱 깊이 있고 총체적으로 알아가게 됩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유형의 생각을 하는구나. 나는 이런 종류의 감정을 특히 강하게 느끼는구나. 나는 이런 가치를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구나와 같은 구체적인 깨달음은 자신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용하는 견고한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깊이 있는 자기 이해는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더욱 성숙한 인간이 되어가는데 필수적인 핵심 요소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인지하고 받아들여야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고, 자신의 강점과 잠재력을 명확하게 알아야만 그것을 더욱 키워나가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해는 마치 나침반과 같아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시니어 여러분, 인생은 그야말로 끊임없는 배움과 성장의 연속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과거의 풍부한 경험들을 통해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현재의 상황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며 계속해서 성장하고 진화해 나갑니다. 과거의 특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였던 모습들, 혹은 다른 사람이 보였던 모습들을 잠시 시간을 내어 되짚어 보세요. 그때는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했던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는 그때 그 사람은 그런 힘든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하고 비로소 깊이 이해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타인을 보다 너그럽게 이해하고 포용하며 더 나아가 자신을 용서하고 과거의 자신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치유와 성숙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보였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우리의 전부를 의미하거나 우리라는 존재를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그 특정 상황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새롭게 배우고 어떻게 자신을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적극적인 태도와 의지입니다. 자신의 특정한 상황이 자신의 내면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그 상황을 자기 성찰의 귀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니어분이 젊은 시절에는 매우 고집이 세고 자신의 의견만을 내세우며 타인의 의견을 좀처럼 경청하지 않는 성격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긴 세월 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시행착오와 갈등을 겪으면서 자신의 고집이 오히려 좋은 인간관계를 망치고 개인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깊이 깨달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이제는 타인의 의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는 바로 상황을 통한 내면의 심오한 성장의 가장 대표적이고 아름다운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한 송이 꽃이 비바람을 맞으며 더욱 튼튼하게 뿌리 내리듯이 말입니다. 인생은 한 권의 방대한 책과도 같습니다. 각 장마다 예측할 수 없는 다른 이야기와 다양한 상황들이 다채롭게 펼쳐지죠. 그리고 우리는 각 장을 설레는 마음으로 넘기면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쌓고 감정을 느끼며 더욱 풍부하고 깊이 있는 존재로 끊임없이 완성되어 갑니다. 특정한 한 장의 내용만으로 전체 책의 주제나 작가의 깊은 의도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듯이 특정한 한 상황에서 보여진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한 사람의 복합적인 성격 전체를 완전히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삶의 모든 순간들, 모든 희로애락의 상황들이 모여 그 사람만의 고유하고 특별한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 속에서 내면의 진정한 성장과 깨달음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상황은 우리에게 도전과 동시에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니어 여러분,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좀 더 넓은 마음과 깊은 이해심으로 바라보는 따뜻한 시각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들의 특정한 행동 하나하나에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그 행동 이면에 숨겨진 상황적 요인이나 그들의 복잡한 내면의 생각들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어떤 실수나 부족했던 모습에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거나 얽매이기보다는 그 힘들었던 경험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했는지를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성숙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너그럽고 지혜로운 시선은 우리 자신에게 더욱 따뜻하게 관대해지고 타인에게는 더욱 깊은 이해심과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거울과 같아서 타인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이해하는 길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수많은 상황들의 끊임없는 연속이며 그 다채로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내면은 마치 파도에 의해 모래사장이 드러나듯이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드러난 모습들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성찰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며 더욱 완전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복잡하고 심오한 과정이 우리가 더욱 성숙하고 빛나는 존재로 나아가는 영원한 길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니어 단상은 다음번에도 더욱 유익하고 따뜻하며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 좋은 내용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사랑은 저희 시니어 단상이 지속적으로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밝은 모습으로 또 만나요.